안녕하십니까.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. 최근에 입시 시즌이 되면서 그 전형과 관련한 또는 등급컷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렇게 가끔 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나침판 9월호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형, 논술 전형의 각 특징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냐,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가죠. 실제로 전체 모집 정원의 42%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, 거의는 아니네. 어쨌든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에 그 몇 가지 변화들이 있죠. 첫째는 입학 정원 수, 그러니까 수험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간혹 성적이 더 나빴는데도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죠. 그것은 물론 뭐 전형을 잘 선택한 경우도 있겠고요. 같은 학생부 교과만을 놓고 본다면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컷은 기본적으로 반영 교과,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 학교는 내 등급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과 등급이 한 1등급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. 이해할 수가 없죠. 당연합니다. 이해할 수가 없죠. 이제 그런 경우라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나 반영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대학들,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이제 어느 대학 가라 어느 대학 가라라고 이 조언을 듣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학과, 대학의 학과의 이 안정권이 어디인지, 그 다음에 상향은 어디고 하향은 어딘지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대학 지원하는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반영 교과, 반영 방법에 대해서 첫째 알아야 한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라고 하죠? 그 학생부 교과의 등급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늘상 대학의 레벨과 대학의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 뭐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죠. 사실 그만한 대학일 경우에 뭐 그 해당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얼마나 더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.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충분히 수능 최저를 커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대학 지원하는 게 맞겠죠. 이제 그렇지 않다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요.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없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.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.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하면 등급은 살짝 하향될 수 있겠죠. 내신 등급은. 수능 최저가 없다면 내신 등급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. 오로지 내신으로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
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평균이 있고요. 그러니까 뭐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평균 컷이 있고 70% 컷, 80% 컷, 90% 컷, 때로는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100% 컷도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컷이 평균이라고 한다면 더 낮은 등급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90% 컷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죠. 90% 컷이라면 거의 밑에까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가 더 가려집니다. 마찬가지로 100% 컷도 가끔 발표하는 대학도 있던데 몇 개 없지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내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. 또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이 다른 대학으로 많이 튀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서 그 충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상기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가능한 한 평균 컷이 있다고 하고 그 평균 컷이 3.1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대학교 전체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.3 등급까지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. 때로는 학과에 따라서는 뭐 0.5 등급이나 0.78 등급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안정권과 상향, 하향을 가려서 지원할 수가 있겠죠.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은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시에 갈 거냐 정시도 가능성을 남겨둘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아까처럼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반영 방법에 대한 거 생각하시고 또 하나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도 가능성 정도를 높이 볼 거냐 낮게 볼 거냐도 이제 고민하시는 거고요.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컷이 70% 컷이냐 90% 컷이냐 평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등급 컷이 있다. 이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0.2 등급 정도는 하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. 물론 이제 전년도 거를 보면 60%는 하락이 됐고 등급이요. 40%는 등급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것은 수시의 문제지 전반적으로는 다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높아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죠? 그것도 40%나 있는데 역시 이제 그 각 전형에서 선발 인원들이 5명, 10명, 15명 이런 식으로 매우 적죠.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에는 기본적으로 더 하향이어도 지원을 해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해서 더 폭을 넓혀서 대학을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요거는 이런 면은 어떠냐라고 더 추가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삼아서 아까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등급이 살짝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랬죠. 마찬가지로 면접이 있다면 역시 등급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삼아 꼭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애는 안정권은 어디다, 상향은 어디다, 하향은 어디다 이렇게 정해놓고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로 지원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